안녕하세요. 토지개발 가이드북 저자 이승우입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책은 쉽고 편하게 토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자 출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토지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면 먼저 무엇을 챙겨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토지개발 사업을 하려는 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용도지역, 토지 컨디션, 주변 기반 시설, 해당 시군청의 의견 등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유한 땅의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 없이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낭패를 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기업 대표님이 회사 연수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구입한 땅인데요. 이 땅은 연수원으로 개발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면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맹지였다는 것입니다. 회사 부동산 담당자가 급히 저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의뢰를 하였으나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행사에서 고속도로 IC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비싸게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변에는 먼저 시작한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급히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사업성 부담을 주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은 토지개발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은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땅에 대한 정보 파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땅의 정보 파악과 토지개발 인허가는 어떤 전문가가 수행할까요? 바로 도시계획 기술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업무 경력이 30년인 도시계획 기술사입니다. 도시계획은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토지 용도와 개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토지개발 인허가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첫째, 가치가 낮은 땅을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경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을 좀 더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용도 제한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 건축용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의 정보 파악에 필요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첫째, 내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내 땅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답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마다 개발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이라는 개발 규모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에는 용도지역이라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내 땅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은 정부의 공식 문서인 토지용계획 확인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원은 정부 관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토지 컨디션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땅의 기울기인 평균 경사도, 생태 자연도 등이 될 것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생태 자연도는 환경부에서 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고시한 등급인데요. 1등급치는 개발이 거의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사업 대상지 주변의 기반시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진입할 수 있는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진입도로가 없거나 좁다면 별도로 확보 방안이나 확폭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선 사례로 언급한 학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면 학교 배정 가능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 배정은 해당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학교 배정의 사전 확인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교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의 신설과 정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해당 시군청의 의견입니다. 해당 시군청은 대부분 인허가 관청이거나 협의 관청이어서 인허가 분위기와 의견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시군청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은 건축허가 이전에 여러 개발근거법으로 토지개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 방식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도지사인지 시장물수인지 달라지고 이와 연동해서 인허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토지 수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영상은 5가지 토지개발 체크포인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 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첫 번째 주제로 설명 자료와 사례를 들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토지개발 가이드 이승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